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일보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 텐데요.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예,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어제 저녁 11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타살 혐의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유서는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2015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부총장직을 맡고 있던 중에 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지요. 예, 그 해당 사건은 피해자 A 씨가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에 대해 여러 차례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8일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친윤 윤석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친윤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었죠. 그렇지만 최근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였는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충격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재판관 평의가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법조계에 따르면요, 상당수 쟁점에 관한 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탄핵 선고일 지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야 정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고 지정일이 이래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5대3 또는 4대4로 인용과 기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해서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40여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더불어서 행정부 총탄핵까지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 행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문행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 사람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31일 어제죠. 소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 노골적인 헌재의 사유화법, 법의 정치화법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위헌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40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김호준 등 72명을 내란 업무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번 주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국정 공백을 없애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미국 통상 문제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윤상 이사장의 말로 다음 뉴스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와서야 국토 균형 발전 중요성이 체감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다수의 부산 시민의 염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이윤상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에 내려와서 그동안 국토균형 발전을 입으로만 외쳤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예.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가덕도 풍향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결과 주북풍은 북서풍이지만 센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은 동서 방향, 이 기본 계획이죠. 이곳과 만드는 것이 맞다고,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이 또 부산의 걱정 중에 하나인데 가덕도 신공항에 안개가 많이 껴서 이착륙이 어려울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도 답을 했다고 해. 예, 그렇습니다. 이 이사장은 인천공항을 만들 때도 그런 우려가 많았지만 인천공항은 안개로 인한 결항률이 운항 건수의 0.1%다라고 했는데요. 예. 안개가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항행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덕은 항행 안전시설 등급을 카테고리 3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정거리가 200m만 확보되어도 안전하게 이착륙하게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거친 국세 23조 8,771억 원, 그러니까 5년 만에 이게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24조 4,947억 원에 비해서 2.5%가 감소한 건데요. 2019년 17조 6,840억 원 이후에 최저치면서 국세가 24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정원을 관할하는 부산 수행세무소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죠. 총 15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15조 7,754억 원보다 1.7% 줄었다고 합니다. 예, 부산 경기가 계속 어려운데 경기 침체 반등 기미가 없어서 더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 침체, 장기화와 주력 산업 부진 등 지역 세수에 큰 타격을 줬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의 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10,000명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얀마는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있는데 길이가 1,200km인 사가잉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층이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2012년도에도 규모 6.8 지진이 일어난 등 각종 강진이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이번 지진이 1950년대 이후 가장 큰 지진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F통신 등에 따르면은 지질학자들은 이번 미얀마 지진의 진원 깊이가 약 10km로 매우 얕다는 점이 피해를 키운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약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29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국제기구를 통해서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명피해 재산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부디 미얀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6%가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 전이 어제 자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정승윤, 김석준, 최현홍 세 후보가 부산 전역을 누비면서 지지층 결집,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진짜 보수를 전면에 걸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고요. 김석준 후보는 검증된 재선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경험과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윤호 후보는 교육감 권한 대행 경험을 앞세워서 정책의 연속성을 부각했습니다. 예, 이제 본투표가 내일인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 아닙니까? 투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부산대 의대생 전원 복학 결정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어제까지 재학생 추가 복학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부산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논의를 거쳐서 미복귀 학생 600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습니다. 전국의 다른 의과 대학들도 대부분 복귀를 했다고요? 예. 전국의 이제 메이저 대학들이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를 비롯해서 전국 40개 의과 대학 중에 19곳의 학생들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1일 이후에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까지 반영해서 전원 복귀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7일 교육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기존으로 이렇게 되돌리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의료 대란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뉴스가 되겠네요. 산청 하동 산불이 지난달 30일 진화가 됐지만 산림당국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불로 인해서 산불 현장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청군과 하동군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잔불까지 진화하려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31일 오전에 어저께죠. 산청 구곡산 일대에서는 주불이 완전히 꺼진 현장 곳곳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라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한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래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불씨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산불 통합지휘본부는 잔불 정리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열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관계자는 산불 초기처럼 급격하게 확산하거나 비화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기 힘들고 곳곳에서 계속 연기가 확인되고 있어서 그때마다 헬기 등을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불씨 관리 잘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뭐 건조한 날씨 계속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등산하실 때 그리고 또 성묘하실 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첫날 4월 1일 화요일 자갈치 일보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